싱가포르는 대부분을 수입하는 작은 도시 국가이거든요. 싱가포르에는 상공바이 30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2030년까지 30%의 식량을 싱가포르에서 스스로 생산해낸다는 프로젝트인데요. 근데 이번에 전염병 사태를 계기로 사람들이 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각성을 갖게 되고, 그래서 30바이 30 익스프레스라는 이름하에 더 많은 펀드를 조성해서 최대한 빨리 30%의 식량을 싱가포르에서 스스로 생산해내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주차장 건물 옥상에다가 야채를 재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농수산물 생산이 가능하고 그리고 물품을 스스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다행인 건지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아의 최고 50개 베스트 바가 뽑혔는데요. 그 중에 1위가 싱가포르의 지거 앤 포니라는 바래요. 한국도 50위 안에 4군데가 들었더라고요. 월드 50 베스트 바닷컴을 치시면은 이 50군데가 어딘지 보실 수 있으세요. 5위를 한 아틀란스는 북이스역에서 내려서 하지레인 가는 길에 있기 때문에 잠깐 들리시기 괜찮거든요. 팍뷰 스퀘어 빌딩 1층에 있는데 오픈 공간이라서 굳이 바를 안 가셔도 거기 들어가셔서 구경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같은 건물 3층에는 뮤지엄이 있는데 무료 뮤지엄이거든요. 1층 바에 가서 굳이 술 안 드시고 커피 같은 거 시켜 드셔도 되거든요. 인테리어가 굉장히 멋있어요. 한 번쯤은 가서 보실만 하거든요. 길 건너편에는 듀오 빌딩이라고 있는데 듀오 빌딩 꼭대기에는 루프탑 바가 있어요. 여기도 오전에는 영업은 하고 있지 않지만 문은 열어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올라가셔가지고 싱가포르 전경을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2군데는 하지레인하고 아랍스트레이트 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하지레인하고 아랍스트레이트는 싱가포르 여행 오시면 꼭 가는 장소거든요. 이 2군데도 포함해서 관광을 하시면 굉장히 알찬 여행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소개하는 영상을 제일 마지막에 걸어 놓을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싱가포르 해외 노동자 숙소에서 계속 감염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들이 숙소에서 공사장으로 이동을 할 때 작은 트럭을 이용하거든요. 사진에서 보시면 뒤에 빽빽하게 타고 있는 사람들이 해외 노동자들이에요. 그런데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1m 간격을 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초창기는 이게 지켜지지 않아가지고 벌금을 맞은 업체도 굉장히 많거든요. 한 업체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라고 비디오를 찍어서 정부에 보낸 게 각종 SNS를 통해서 널리 퍼지게 된 거예요. 이 영상이 퍼지고 나서 네티즌들이 굉장히 많이 비난을 했어요. 왜냐하면 칸막이에 앉아있는 노동자들 모습이 너무 이렇게 인권적으로 안 좋아 보인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또 너무 위험해 보인다고 지적을 한 거예요. 정부에서도 너무 위험하다는 이유로 허락을 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해외 노동자 환경이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보이는데 싱가포르에서는 아마 예전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그 해외 노동자분들이 너무 감사하다, 그들의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 전문가의 조사에 따르면은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내 이웃이 돼서 살아가는 거래요. 바로 내 옆집에 그런 사람들이 사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기사를 보았는데 해외 이주 노동자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불법 이민자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양식장에 이렇게 가건물 같은 거를 둥둥 띄워놓고 거기에서 이제 숙식을 시키는 거예요. 단체로 여러 명을요. 그럼 이게 바람이 조금 부는 날이면은 그 조그만 가건물이 너무 흔들려서 멀미가 나서 도저히 잠을 잘 수 없다는 내용이랑 시골에서 조그만 비닐 천막에서 여성분이 일을 하셨는데 폭력이나 아니면은 성폭력 등에 노출되어 있지만 어디 가서 신고도 못 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사의 댓글 중에 가장 많이 좋아요를 받은 댓글이 그렇게 싫으면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 이런 거랑 불법으로 남의 나라 들어와서 뭘 바라는 거냐 이런 식의 댓글이 가장 많이 좋아요를 받았더라고요. 불법으로 들어온 사람들도 문제지만 불법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신분을 이용해서 그런 사람들을 엄청난 싼 가격에 고용을 해서 폭력을 휘두르는 고용주들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댓글은 전혀 없더라고요. 싱가포르 국립대의 일부 기숙사를 전염병 회복 환자들을 위한 시설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런 거를 결정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묻고 하는 건지 아니면 학교 자체에서 그냥 결정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개인 데이터법을 개정하려고 하는데요.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데이터가 유출됐을 경우 연간 총 매출액의 최대 10% 혹은 100만 달러의 높은 벌금을 징수할 수 있대요. 현재 법으로는 100만 달러를 징수하는데 간혹 사업체가 큰 경우에는 그 100만 달러가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총 매출액의 10%를 벌금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요즘에는 많은 활동이 온라인으로 이동한 것을 포함하여 디지털 경제가 많은 양의 데이터를 생성함에 따라 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루에 2번씩 싱가포르 엑스포에 머무르는 환자들을 대규모 운동을 시킨대요. 사진 보시면 이 간호사분은 굉장히 좀 열정적으로 춤을 추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다리 모양을 보면 엑스포 주차장이 굉장히 넓거든요. 차라리 그냥 팀으로 나눠서 바깥에 나가서 햇볕을 쐬면서 걸으라 그러면 오히려 더 기분이 업될 것 같아요. 약 2주 후면 학교랑 유치원이 등교를 시작하거든요. 그 전에 모든 유치원의 선생님들을 바이러스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유치원 선생님들은 아이들과 좀 가까이 계셔야 되는 편이기 때문에 유치원 선생님들은 다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서킷 브레이커가 시작되고 나서 음식을 배달시켜 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음식 배달 용기를 요즘은 구하기도 힘들고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공기는 좋아진 것 같은데 플라스틱 양이나 일회용 제품 양은 굉장히 늘어서 지구에게 어마어마한 부담을 줄 것 같아요. 서킷 브레이커가 시작되고 나서 다들 집안에만 있으니까 가정폭력이 늘어났대요. 싱가포르 정부에서는 고위험 피해자를 돕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려고 한대요. 범죄자의 프로필이나 폭력의 성격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저 가정이 위험할 것 같다 생각이 들면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계속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 가정을 정기적으로 연락해서 상태를 확인하고 도움이 필요한지 알아낸다고 합니다. 또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가해자한테 사회복지사를 추천하고 상담원은 상담, 그리고 정신건강 지원 및 재정 지원과 같은 중재가 필요한지 여부를 평가한다고 해요. 맨스 헬프링크라는 게 생겼어요. 이메일을 보내거나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을 할 수 있는데 싱가포르에 이미 많은 지역단체가 여성과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지만 남성 전용 서비스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남성도 가정폭력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가정폭력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면 믿어주지 않겠지? 아니면 내가 가정폭력을 받았다고 얘기하면 너무 약해 보이지 않나? 이런 걱정으로 남성분들은 어디서 하소연할 데도 없다는 거예요. 가정상담사한테 상담을 받은 예를 들어주고 있는데요. 한 주부가 딸이 2명 있는데 그중에 한 명이 PSLE 시험을 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데 아이는 공부 제대로 안 하고 이러니까 자꾸 두 딸들한테 잔소리를 굉장히 심하게 하게 되고 또 새로 들어온 가정부는 일을 잘 못하니까 또 새로 들어온 가정부한테도 잔소리하게 되고 사업이 힘들어서 우울한 남편한테도 자주 말다툼을 하게 되니까 결혼 생활에 긴장이 올라가고 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싱가포르에서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부모들은 자제력을 잃고 아이들한테 소리치거나 폭력을 사용하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는 또 부모가 무력감을 느끼거나 죄책감을 느끼거나 그런다는 거죠. 부모들이 또 무의식적으로 아이들한테 정서적 외상을 입히게 되는데 오랜 기간 동안 바보라던가 필요 없는 존재라고 여겨진다거나 성가신 존재라고 취급받는 아이들은 그것이 아이의 신념 체계에 자리 잡게 된대요.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부모가 되었을 때 똑같이 자신의 아이들한테 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선 또 그 아이가 어른이 되면 또 똑같이 하고 이런 부정적인 서클이 계속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오랜 기간 동안 심어주면 안 된다고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에이전시 협의회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인이 고객을 원격으로 도울 수는 있지만 고객을 만나거나 동반해서 집을 방문해서 보여주는 일은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댕기를 또 조심하라고 기사에 나왔어요. 일주일 동안 500명 이상이 댕기에 걸렸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케이스를 보인 지역이 부킷바톡, 우드레이, 웨스트우드 지역이라고 해요. 9월까지는 계속 댕기 케이스가 늘어날 거라고 하니까 꼭 조심하라고 합니다. 헬로우 코리안 BBQ 식당 앞에도 또 터널이 하나 설치가 되었는데요. 그거는 한국 회사 성경산업의 소독 클린 샤워라고 해요. 소독제가 한 2초 동안 뿌려진다고 해요. 그 소독제는 70%의 에틸 알코올을 함유하고 있고 모든 바이러스 및 박테리아를 99.9%를 제거한다고 합니다. 이 소독 샤워는 2초밖에 안 걸리니까 이런 빠른 프로세스로 인해서 대형 사무실이나 학교, 쇼핑몰 같이 교통량이 많고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그런 구간에서 병목 작용이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대요. 싱가포르에서는 지금 여행 제한 해제를 몇몇 국가들하고 의논을 하고 있대요. 어느 국가를 먼저 여행 제한에서 풀지를 얘기하는 거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이달 초에 호주, 캐나다, 한국, 뉴질랜드 무역장관들이 국경 간 여행 재개를 촉진하는 데 동의를 했었다고 다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나라들하고 출국 전에 테스트를 하고 도착하고 나서 테스트하고 그 다른 나라에서 여행할 때 그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추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한국 여행객들이 싱가포르 올 수 있는 날이 생각보다 빨라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감염된 환자를 수용하는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2월 달부터 병원에서 대부분의 다른 환자들은 받지 않고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보류된 게 미용 서비스나 백내장 수술, 관절 대체하는 수술, 무증상 치질 수술 이런 것들이었대요. 금방 다 풀어줄 건 아니기 때문에 선택 수술에 해당하는 환자들은 앞으로 진료를 받을 때까지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해요. 대신 싱가포르 NCI에서는 원격 진료를 많이 늘리고 있다고. 지난달부터 정신건강연구소에서 의사들이 환자들을 마주하는 대신 화상으로 상담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환자들도 굉장히 만족해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전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지만 그래도 정신과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좀 꺼려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내가 정신과에 간다는 걸 누구한테 알려주고 싶지 않고 이런 문화가 좀 있는데 정신과 상담은 진짜 화면으로 하면은 굳이 찾아가지 않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말로 상담을 하는 거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나라 정신병원에서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환자 상담을 해주는 걸 좀 늘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레이시아의 카메론 하일랜드라고 거기가 약간 고냉지 산업 비슷한 데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야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전염병 때문에 락다운이 되는 바람에 거기에서 생산한 많은 야채들이 수백 통이 벌어졌대요. 왜냐면 식당들이 다 폐쇄를 하고 해서 알리바바 그룹인 라자다한테는 찬스가 됐다고 합니다. 저는 라자다 여기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게 알리바바 그룹 건지 몰랐어요. 근데 말레이시아에서는 식료품 배달이 안 됐었나 봐요, 라자다에서. 근데 이번에 이걸 계기로 카메론 하일랜드에 있는 농업주들하고 소비자들을 직거래를 연결시켜줬나 봐요. 그랬더니 구매가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라자다 그룹의 CEO가 이 전염병이 동남아시아에서 디지털 혁신의 촉매제라고 얘기를 했대요. 소비자가 습관을 쌓아두면 그 습관이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제 전자상거래가 삶의 방식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알리바바가 후원하는 토코페디아는 가장 크고 유명한 시장인 인도네시아에서 웹 트래픽 기반으로 한 전자상거래 회사 1위를 차지하고 있대요. 이것도 또 알리바바가 후원을 하고 있네요. 동남아에서 전자상거래 시장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고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65밀리언이 라자다를 이용하고 있는데 300밀리언의 고객을 유치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한국의 오상 헬스케어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미국 FDA 예비 승인을 얻은 최초의 한국 기업이라고 소개하고 있으면서 이 오상 헬스케어에서 미국 사람들 1억 명을 테스트할 수 있는 키트를 이제 출하한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빠른 테스트 승인과 대규모 테스트 캠페인 및 집중적인 접촉자 추적은 한국이 질병을 늦추고 엄격한 폐쇄를 피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그와 반대로 미국은 반응을 느리게 해서 비난을 받았다. 이런 내용도 첨가를 했어요. 타일랜드에서 중국이랑 한국이랑 홍콩, 마카오를 위험 지역에서 이제 뺄 거라고 발표를 했대요. 중국, 한국, 홍콩, 마카오가 바이러스를 예방하고 그리고 잘 컨트롤하고 있다고 5월 31일까지는 비상법령이 유효하기 때문에 태국으로 여행은 5월 31일까지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비상법령을 3월 3일 날 발표를 했었나 봐요. 그런데 그 나라들이 일본, 홍콩, 마카오, 독일, 한국, 중국, 타이완, 프랑스, 싱가포르, 이태리, 이란인 거예요. 지금 현재 감염자 숫자 1, 2, 3, 4위는 미국, 스페인, 러시아, 영국 등이거든요. 이런 나라들은 그 후에 위험지역 존에 속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최초 위험지역 존만 지금 신문기사에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이상한 게 타이완 같은 경우에도 위험지역 존에 속해 있는데 이번에 해제되는 나라에는 타이완은 또 포함되어 있지 않네요. 각국 나라들이 서서히 국경을 풀면서 한국인이 여행할 수 있는 나라들도 조금씩 늘어날 거는 같아요. 다른 나라는 아직 좀 너무 위험해 보이니까 여행이 풀리더라도 가급적 국내에서 여행하시고 국내에서 소비하시고 당분간은 안전하게 국내 여행을 하시는 게 어떤가 싶네요. 그럼 오늘도 건강하세요.